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오프더 야구 11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한동안 오프더 야구에서만 만나다가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또 잠실에서 같이 중계를 했는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저도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옷을 엄청 이쁘게 입고 왔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막 등산복 입고 막 나와가지고 이 야구 팬들은 예의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은 있고 오늘 좀 이렇게 깔끔하게 얼마나 좋아요. 역시 알겠습니다. 예. 혼자보다는 둘이가 좋으니까. 의상에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자, 그럼 6월 2주차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다시 1위로 등극을 했고 한 경기 반차 LG가 2위 그리고 두산이 2경기 차 3위에 올라 있고요. 삼성, SSG까지 지금 5강권. 그 뒤로 NC, 한화, 롯데, KT, 키움. 이번 한 주간은 지금 뭐 4승 2패를 기록한 팀만 4팀이고 롯데, 두산, 한화가 3승 3패, 키움, LG가 2승 4패, KT가 1승 5패로 조금 쳐졌습니다. 이번 주 순위 한 주평 정리해 주시죠. 점점 미로 속으로. 점점 미로 속으로. 지금 40승 팀이 3팀이나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시즌 없었거든요. 네네. 먼저 한 팀이 1위가 뭐 40승 되면 40승 되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거의 동시에 그냥 40승 팀이 3팀이나 돼버리고 나머지 또 팀들이 그냥 지난주에 보니까 다득점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불펜 투수들이 상대 타선들을 지금 확실하게 막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아니겠어요. 물론 막는 경기도 있는데 맞는 경우가 그러니까 상대 타자들에게 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다득점들도 많고 그래서 불펜들이 굉장히 지금 그 경기를 하는데 힘겨워하고 막 이러는데 물론 선발도 LG 같은 경우는 대체 경기를 선발 대체 경기를 3경기씩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혼란스러운 경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순위도 이렇게 점점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구는 투수 노름인데 투수 노름으로 야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타선의 노름으로 지금 순위가 주간 순위가 결정되고 전체 순위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점 좀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요. 하루 빨리 선발과 불펜진들이 아무래도 힘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날씨가 더우면 그렇죠. 조금 더 힘을 내서 탄탄해져야 되고 각 팀들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공격력에서 이 순위가 올 시즌에 판가름 날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공격력으로 가서 판단이 나다 보면 이제 포스트 시즌 가가지고는 굉장히 또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포스트 시즌은 투수력이 정말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투수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제압을 하지 못하는 전력을 갖춘다고 한다면 포스트 시즌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모든 팬들이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점점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한 주 동안 저도 야구를 보면서 지키는 야구가 참 힘든 참 힘들다는 시즌이에요. 생각이. 예. 경기 후반까지 정말 어떤 일이 근데 벌어질지. 그게 이제 불펜 투수들이 약화, 물론 선발 투수들도 뭐 그렇습니다만 네. 불펜 투수들의 그 약화가 가져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보는 팬들은 마지막까지 정말 가슴 졸이면서 그런데 사실은 프로야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선발 평균 자책점들이 뭐 거의 3점대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지난주까지 3점대 한 팀뿐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4점대, 5점대, 심지어는 뭐 6점대까지도 있으니까요. 근데 불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펜도 거의 4점대, 5점대, 6점대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불펜이나 선발이나 3점대, 선발은 뭐 3점대, 2점대는 아니더라도 3점대 초반, 불펜도 3점대 뭐 중반, 후반 뭐 그렇게 해도 아니면 3점대 초반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 거죠. 불펜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이닝수를 많이 던지지 않기 때문에 선발이 한 3점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불펜은 3점대 초반 뭐 이렇게 내려와 주는 것이 프로야구의 건강 어떤 그 질 높은 야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점점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KBO 리그. 지난주 베스트 라인업 뽑아보겠습니다. 각 포지션별로 한 주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먼저 선발 투수는 한화의 새로운 희망이죠. 바리아 선수가 2경기 나와서 2승, 평균 자책점 0점대를 기록했고요. 구원 투수는 이제 두산의 정식 마무리로 데뷔를 했습니다. 김태견 선수 3경기 나와서 2세이브.
포수는 이재원 선수입니다. 긴 공백기를 깨고 1군 올라와서 한 주간 5할 8푼 8리를 기록했고요. 1루는 NC의 데이비슨 주간 홈런 3개 폭발시키면서 홈런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2루는 SSG의 루키 박지환 선수 한 주간 리그 최다인 13안타, 타율도 5할을 기록했고요. 3루는 롯데의 손호영 한 주간 3할 7푼 그리고 2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격수는 삼성의 이재현 4경기만 뛰면서도 홈런 3개, 주간 홈런 1위, 타율도 6할 1푼 1리, 주간 타율도 1위였습니다. 외야는 먼저 삼성의 구자욱 선수가 주간 결승타 2번 때려내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LG의 문성주 선수 3안타 경기가 2번, 4안타 경기도 1번 폭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NC의 손아섭 선수가 통산 2,500안타를 돌파했고요. 마지막 지명타자 기아 타이거즈 최용우 선수 주간 홈런 3개 그리고 13타점, 득점권에서 7타수 5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또 최고의 코칭 스태프로는 두산 베어스 이승엽 감독을 선정해 봤습니다.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인데 배순철이요. 뭐 외야수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요. 구자욱 선수는 이제 완전히 그 이승엽 포스트 이승엽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이승엽이라는 이름을 지어도 될 만큼 확실하게 삼성 라이온즈에서 구자욱 본인이 삼성 라이온즈의 이제는 간판 스타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인 것 같아요. 네. 그 뭐 장타면 장타, 뭐 경기를 풀어 나가는 능력, 중심적인 역할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성주 선수는 지금 뭐 출루면 출루, 정확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확실하게 꾸준하게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기복 없는 경기들을 지금 문성주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인상 깊은 그런 타격을 해주고 있다. 뭐 수비는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공격에서는 너무나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성주 선수가 그런 지난주 타격을 했다고 한다면 손아섭 선수는 입단 이래 지금까지 이름 개명 이후에 완전히 꾸준함의 대명사 그렇죠. 이렇게 좀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졸로 입단을 해서 지금 이제 이번 주면 2,504개를 넘어서 2,505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손아섭 선수 하면 역시 꾸준함의 대명사.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좀 본받아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스타 플레이어다, 야구를 잘한다라는 것은 이게 꾸준함이 대변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걸 증명해 보이는 것이 손아섭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현 선수요. 가끔 타격이 안 되면 한 번씩 엔트리에 빠졌다가 다시 와도 될 것 같아요. 그 이렇게 한 번 빠지고 나갔다 오면 이렇게 타격을 지난번에 한번 빠졌다가 와서도 잘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한번 빠졌다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재현 선수가 꾸준히 체력 관리를 유격수니까 아무래도 체력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체력 관리를 잘해서 그런 힘을 가지고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기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여줬던 것 같아요. 수비면 수비, 뭐 공격이면 공격, 최고의 어떤 유격수를 향해서 열심히 한 계단 한 계단 스텝에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호영 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숨은 인재들이 피처스에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LG에 계속 있었으면 계속 피처스에 있었을 거다. 그런데 김태형 감독이 어떻게든지 하여튼 발굴을 해서 눈에 들어서 150km 버금가는 사이드업에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를 내주고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성공작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27게임 연속 지금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곧 이제 팀의 박정태 그 전 선수가 기록했던 것을 향해서 경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피처스에 있는 선수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야구를 롯데 팬분들을 또 피처스에 있는 선수들에게 어떤 그 크나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걸 향해서 잘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지환 선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전 정말 어설프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졸 연차니까 좀 애소하고 말라가지고 어설프게 봤는데 혹시 몸이 야구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정확도도 좋고 또 뭐 그 애소한 몸에서 그런 홈런을 만들어내고 하는 걸 보면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와, 과연 이 선수가 고졸 연차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까? 또 박지원 선수가 가지고 있는 끼들이 얼만큼 더 발휘할까 이번 주에도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저는 고졸 1년차 뒤에 또 고졸 1년차 한 선수가 또 있기는 합니다만 네. 야수에서는 확실하게 신인왕을 향해서 이제 어떤 선두권에 서서 갈 수 있는 요건을 지난주에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SSG의 박지원 선수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선발 바리아 선수인데요. 구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냥 빠른 볼과 슬라이더인데 그 슬라이더가 약간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예요. 그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제구력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 타자들이 제구력이 좋고 볼도 140개 후반에 그 거의 피치타는 거하고 비슷하게 해서 빠른 볼처럼 와서 가라앉고 해버리니까 상대 타자들이 익숙하지도 않은 데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럼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상대 타자들이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투구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는 투구를 하고 있어요.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만나는 팀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워낙 제구력이 좋고 슬라이더가 빠르게 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크게 떨어지면 그건 커브에 가까울 정도로 슬라이더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타자들이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정으로 떨어지면서 빠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폭이 크면 클수록. 근데 폭이 크면 클수록 이제 속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맞게 되는 건데 만약 그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되게 타자들은 때리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런 점들이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바리아 선수를 하고 있고 홈런 선두를 달리고 1루수는 홈런 데이비슨 선수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선수가 지금 홈런 20개 선두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 선수에게는 느린 커브 이런 선수들은 꼼짝을 하지 못하겠구나. 오히려 스윙 자체가 빠른 볼이 약점을 보일지언정 변화구라든지 이런 점들은 이거는 데이비슨 선수를 경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볼 비합을 제대로 가지 않으면 데이비슨 선수의 그 일본에서 그 경험까지 합쳐져서 앞으로 이 홈런 레이스에 새로운 그 다코스가 등장을 해서 이 홈런 레이스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0개와 18개 지금 뭐 17개 막 이러니까요. 네네. 예. 그다음에 포수 이재훈 선수인데요. 예. 이재훈 선수는 피처스 한참 있다가 아마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날 인터뷰도 하는데 뭐 집에서 집사람이 굉장히 그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고 마음 아파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너무 그렇게 그 마음 아파하지 말은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 자연스럽게 후배들에게 뭐 자리를 내주기도 하고 뭐 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유도 당하고 그러는데 이재훈 선수가 할 만큼 해왔고 또 뭔가를 내려놓고 하다 보면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훈 선수가 지난주에 그걸 내려놓고 하니까 더 잘 됐는데 굉장히 좋은 타격을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포수로서도 유현진 선수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훨씬 더 안정감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계속 하다 보면 아픔은 점점 치유가 되지 않겠는가. 안팎으로 집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노하우를 하나이글스의 젊은 피들에게 많이 전수해주면 그것으로서 이재훈 선수가 할 일은 다 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좋은 타격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뿌듯하기도 했고 이번 주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호프 김태견 선수입니다. 타자에서 박지환 선수면 투수에서는 김태견 선수. 저는 고졸 1년차들이 이런 활약을 펼친다고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타자에서는 정말 박지환 선수 깜짝 놀란 활약을 해주고 있고 투수에서는 김태견 선수입니다. 저는 고졸 1년차가 그 전날 나와서 던졌는데 그 뒷날 나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거기다가 이제 변화구까지 스트라이크를 던지면서 완전히 이 기존 선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크지 않은 신장에서 그 스윙 무브먼트, 볼의 회전수, RPM 2,400이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미국에서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RPM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어승환 선수가 전성기 때 약간 볼이 이렇게 떠 올랐다고 한다면 김태균 선수는 약간 위에서 치켜내면 대각선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되게 멀게 느껴지고 그 볼 끝에 힘이 차고 들어오는 힘이 너무 좋으니까 기존 타자들이 지금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끔 슬라이드로 스트라이크를 던져보니까 더 그전에는 슬라이드가 다 볼로 됐거든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슬라이드가 자꾸 스트라이크가 들어가야 상대 타자들이 그걸 인식하면서 더 타이밍 맞추기 힘들어진다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슬라이더까지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틀 연속, 3일 연속 나와서 지금 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19살짜리가 마무리를 맡겼는데 저는 그런 거하고 그런 보직하고는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올라와서 너무 좋은 모습이어서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코칭 스태프에 그래서 19살짜리를 마무리로 기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바꾼 이승엽 감독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태균을 마무리 시켰다는 네, 점에서 김태균 선수 19살짜리를 어떻게 그렇게 저희들이 방송 후 그 다음 날 바로 그걸 바꿨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네. 그건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아직 제가 방송 중에서도 김태균 선수가 볼은 너무 좋은데 아직 연글지 않아서 몸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처럼 막 연이어 나가지도 않고 이런 경기들 많이 하지 않는데 부상에는 좀 염려가 된다. 네네. 제발 그거를 김태균 선수가 제 염려를 불식시켰으면 좋겠어요. 부상당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무리에서 경험도 없잖아요. 프로에 와서 경험도 없단 말이에요. 마무리에서 경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없을 뿐더러 프로에 와서도 경험이 일천해요. 그런데 그 선수를 이승엽 감독이 선발로 바꿨단 말이에요. 보죠. 근데 보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 결단, 그 김태균 선수의 탁월한 실력이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감독도 최고의 스텝으로 뽑을 만하고 김태균 선수도 베스트 나인업에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최용호 선수를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근데 뒤에 또 최용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중으로 말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했는데 그걸 꼭 꼬집고 넘어가가지고 아니 다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한 명만 빠져서. 아니 예. 최용 선수 뒤에 또 이렇게 대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작가가 또 확실하게 또 다 해줬잖아요. 주간 그러면 이슈에 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몰아서 하면 된다고 야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거를 꼭 말 안 했다고 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예야수부터 지금 여기 최고 스텝까지 가는데 네. 제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습니까? 다- 이거 애우기도 힘들어요. 애우기도 대본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대단한. 대본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름만 그냥- 있어요. 이름만. 어쨌든 자 베스트 라인업에서 그럼 중 MVP 한 명 뽑아주시죠.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 예, 예. 전혀 예상하지 이렇게 홈런 선두를 나갈 거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음. 20개를 지금 홈런 선두입니다. 지난주에 그 데이비스 선수의 활약으로 4승 1패, 20패를 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NC 다이노스가 지금 선발 투수들 때문에 불펜보다는 선발 투수 때문에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 하트 선수와 카스타노 선수의 힘에 의해서 시즌 초반에 막 선두권까지 가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좀 투수도 읽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3, 4, 5 선발이 사실은 그렇게 상대 투수와 이렇게 맞대결을 펼칠 때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교파 타자들, 기교 타자들, 그 손아섭, 박건우, 박민우 네. 뭐 이런 선수들의 데이비스 선수가 합류를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홈런 20개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데이비스 선수가 MVP가 돼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예. 네. 홈런왕 레이스가 저희도 뭐 강백호, 페라자 뭐 최정 얘기하면서 네, 뭐 네, 저번에 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지금 데이비스는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네. 혼란 속에 다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홈런왕도 네, 예. 네. 데이비스 선수가 20홈런 선착을 해냈습니다. 네. 자 이제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간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나도 네. 보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복이요? 왜 김경문 감독은 안 대본에 있는 것도 안 물어보면서 대본에 없는 건 물어보냐고. 아 예, 김경훈 감독 900승 달성. 예. 봐봐요, 나한테 금방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아니에요, 말씀드리려고 아니기는. 아니 작가가 지금 간절하게 지금 김경문 감독 900승을 이야기해놨는데. 알겠습니다. 예. 김경훈 감독 제가 빠뜨렸네요. 이건 그렇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드리고 야구 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김경문을 빼가지고 제가 얼른 이렇게 한 거죠. 야. 김경문 감독 제가 왜 대본에 있는데 그냥 하고 넣으냐면 김경문 감독이 지금 거의 한 6년 뭐 이 안에 돌아왔는데 예. 900승을 이제 했어요. 예. 그리고 달성을 했는데 그 서울에서 본인이 스케줄을 해놓고 뭐 불펜 투수들이 너무 지치고 또 연장 가면 내일 경기도 지장이 있어서 스케줄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문현빈 선수의 그 타이밍을 보고 그때 자투수였잖아요. 그렇죠. 이병헌 예. 선수. 이병헌 선수. 자투수이기 때문에 첫 스윙을 보고 이건 타이밍이 안 되겠다. 때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순간 생각을 바꿔서 스키즈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딱 들어맞았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감독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렇게 바꿀 수 있었다. 그것이 하나가 김경문 900승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스키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극적인 스키즈를 저도 뭐 방송을 쭉 하러 다닙니다만 그렇게 흔치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역시 제가 방송 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이글스가 뭐 전임 감독이 쭉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성적이 나지 않으니까 감독을 바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김경문 감독처럼 경험이 많은 감독이 와서 선수들에게 많은 노하우를 전수를 해야 된다. 또 경기를 풀어나가는 거, 경기를 잇는 거 이런 것을 주입을 시키고 코치들에게 그걸 주문을 하면서 팀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야구라는 것이 꼭 치고받고만이 아니다. 결국은 세밀한 플레이 또 큰 것 농볼 야구를 하는 사람은 그런 스타일의 야구를 하고 아니면 스몰볼 야구를 하고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경기 전에도 김용훈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팀을 선수들에게 자꾸 주입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이제 조금씩 선수들의 어떤 머릿속에 몸으로 스며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김용문 감독의 900승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컴백을 해서 하나이글스에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고 그런 표정 하지 말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방송을 했다 그러면 내가 불쌍한 척 하지 마요. 내가 뭐 어쨌는데 아니 이제 계속 할 말 다 하면서 이 카메라 앞에서는 꼭 나한테 주눅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진짜 캐스터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댓글 많이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정 짓는 게 잘 먹히더라고요. 팬 여러분 그래놓고요. 제가 방송할 때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야구 현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옆에서 비웃고 있는 줄 알아요? 비웃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을 저렇게 해야지? 무슨 제가 비웃어요? 아니 비웃는 내가 언젠가는요. 제가 이 중계에서 잡고 있는 카메라 있거든요. 조그만 카메라 그걸로요. 제가 꼭 이 그림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혁의 실체를 까발리시겠다. 그럼요. 저는 진짜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예의 바르게 항상 그 위원님을 잘 모시는데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겠죠. 안 받아주시네요. 안 받으면 옆에서는 이렇게 불쌍한 척 이렇게 앉아있어요. 알겠습니다. 제발 좀 나쁜 사람 안 돼. 저 이름에 순자까지 들어가요. 순한 사람이에요, 저. 순자랑 철자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강한 철이 아니고 그 약간 약한 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부드러운 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뭐 저희는 사이 좋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표정은 그렇게 지어놓고 알겠습니다. 자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6월 11일 인천 경기 기아 대 SSG 이날 아주 또 중대한 오심이 발생했습니다. 9회 말에 이지영 선수의 사실 이제 끝내기 안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에레디아 선수가 홈터치를 못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서 이 경기가 연장을 갔고 뭐 결국 SSG가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때 이제 SSG로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독 기회를 이미 다 썼기 때문에 판독으로 갈 수도 없었는데 화면상으로 이제 에레디아가 홈플레이트 끝에 그 모서리를 분명히 터치한 것으로 보였죠. 네, 지금 그때 그 주심이 에레디아 선수 발 쪽에 가 있다 보니까 네네. 이 손 터치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잃었던 것 같아요. 주심의 사실은 위치가, 이 오태곤 선수가 서 있는 곳에 딱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주심이 딱 찍혀야 되는데 네네. 이 에레디아 선수 슬라이딩하는 발 쪽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아무래도 좀 내려다 보다 보면 순간적으로 지금 홈플레이트 끝으로 걸쳐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는데 위치가 좋잖아요. 오태곤 선수 제가 여기가 딱 여기가 주심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태곤 선수는 정확히 그래서 보였겠네요. 정확하게 그 위치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심판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네. 우선인데 결국은 비디오 판독을 다 쓰지 못하면 큰일 날 뻔한 거죠. 만약에 그렇죠. SSG가 경기를 내줬다고 한다면 이거 큰 이슈가 될 뻔했습니다. 예.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었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심판 그 재량으로 한 번 더 하게 돼 있는데 별 큰 의미 없는 판독 대상이 있어요. 심판 재량으로. 홈런 타구 판독. 홈런이 됐느냐 안 되냐 이걸 그건 뭐 지금도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시프트 제한 뭐 이것도 사실 크게 문제가 그게 뭐 큰 영향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닝 후반에 7, 8, 9에 심판 재량으로 그 정말 이슈가 될 만한 것은 한번 심판 재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심판 재량을 한 번만 주면 자동으로 상대 팀에게도 7, 8, 9 안에 그렇게 한 번 더 판독을 쓸 수 있는 그걸 부여하는 거죠. 심판이 한번 자동으로 그 자기 재량권을 썼으면 네. 한쪽만 하면은 아무래도 불합리한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7, 8, 9니까 뭐 안 생길 수도 안 생기면 그건 어떻게 그건 운명이 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생기기까지 억지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러나 분명히 생길 수 있으니까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7, 8, 9 안에 그 전에 1회부터 6회까지 다 썼으면 판독 그 신청을 다 썼으면 심판 재량으로 애매한 것을 한번 재량으로 쓰고 만약에 원정팀 홈팀이 그걸 그 재량을 받았으면 원정팀이 한 번 더 재량이 생기는 걸로 재량권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기는 거예요. 부여권을 하나 생기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판독 기회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MLB 같은 경우는 이제 8회부터 심판 재량 판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는 사실 심판 재량 판독이 있었지만 네. 그게 한번 뭐 좀 논란이 되면서 네. 2020년부터 없어졌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뭐, 예. 경기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19년도에 한영덕 감독이 한번 그걸 있을 때 그걸 네네. 해서 하나 측의 유리하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상대가 또 그걸 당한 팀은 또 억울하니까 네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냥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7, 8, 9에 쓸 수 있고 만약에 한쪽에 그걸 판독 기회를 부여받았으면 상대 팀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자동으로 주는 걸로 어떻게 이렇게 바꿔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올바른 판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첫 번째는 그게 최고인 거죠. 예. 사실 또 지금은 이제 비디오 판독 2번씩인데 그 2번이 다 성공이 돼야 그러니까 번복을 시켜야 한 번을 추가적으로 주는 네, 지금 시스템인데 그 2번을 다 성공해야 한 번을 준다는 게 조금 이제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냥 네. 그러니까 성공이 되면 횟수 차감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그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그 제가 배구 중계도 하고 있지만 배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예, 네. 성공을 하면 차감 없이 계속 쓸 수 있게. 예. 근데 야구는 너무 그 판독 대상의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야구 넓기도 하고 예. 또 뭐 주루 플레이라든지 막 이렇게 홈플레이트 각 베이스 4개가 뭐 있고 외야도 파울라인 막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횟수제한을 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그것이 꼭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한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예. 스피드업을 강조하고 있는 24 시즌이기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를 네네. 하고 있는 데서는 그러니까 너무 또 많이 들어가면 그게 규격화되어 가지고 야구의 흐름을 끊기면서 야구가 너무 또 재미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KBO에서 또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승엽 감독 그 퇴장당했던 얘기도 했었는데 네. 주루 방해 그러니까 야수가 베이스를 막는 행위로 인한 주루 방해도 이번 주부터 비디오 판독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이 뭐 최근에 뭐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기 아 때문에. 근데 좋아요. 이거 변경은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베이스를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 그 이걸 판독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게 없다가 지금 다 생긴 거란 말이에요. 네. 논란이 돼서. 근데 문제는 이제 심판들의 재량으로 이거를 악송구가 약간 송구가 정확하게 치우쳐서 주자 쪽으로 치우쳐서 포구를 하다가 그걸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 또 태그를 하는 과정에서 베이스가 이만하면 반은 비워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루 방해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 만들어봐야 소용없는 거고요. 음. 정확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이거는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하다가 정말 볼을 잡다가 우연찮게 그 말을 막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용인하겠지만 볼을 잡고 있으면서 베이스를 반 막았는데 그걸 반 막은 상황에서 그걸 손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베이스를 비워준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이거 만들면 소용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연찮게 베이스를 막지 않는 이상은
베이스를 비워주지 않으면 다 주루방위를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걸 만드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네. 자, 엊그저께 잠실에서 2루에 손성민 선수가 1루 송구를 하는데 오스틴 선수가 스윙을 하고 약간 몸이 홈플에서 누웠어요. 물론 손성민 선수가 그 우타자 쪽으로 스텝을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건 심판들이 설명이 틀렸어요. 틀렸단 말이 맞죠? 다르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맞죠? 네네. 설명이 왜 틀렸냐? 자, 그것은 손성민 선수가 정상적으로 홈플레이트로 스텝을 해 나간 게 아니고 타자 쪽으로 갔기 때문에 수비방해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송구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수비방해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설명이 틀린 거죠. 송구 행위로 송구 볼수 행위를 없다고 하고 했어요. 있었어요. 예. 송구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판단하는 그 재량권을 그 심판진 내에서도 합의가 잘 돼서 이게 혼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혼선이 없어야 각 팀에서 불만이 안 생기고 팬들도 불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스위프스 나인도 마찬가지. 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심판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룰과 심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전혀 달라요. 가서 설명을 하면 빨리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안 한다고만 이야기해요. 룰을 갖다 대줘도 그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룰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구의 룰에 심판이 재량이 많아요. 그 재량권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확하게 활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판들이 얼마나 그것을 정확하게 룰을 재량권을 잘 활용을 하느냐. 이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선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심판들이 그렇잖아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재량권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현명하게 서로 물론 판정이 딱 끝나고 나면 어느 쪽은 서운하게 돼 있어요. 둘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판정이라는 거죠. 네. 그러나 야구의 묘미를 좀 잘 살려서 판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났는데 심판위원들에게 좀 건의사항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뭐 좋은 거잖아요. 건의사항이라는 거지.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평하는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건의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냥 건의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 주말 게임 보면서 생각한 건데 그 심판들이 뭐 판독 상황이나 이럴 때 그 마이크 잡고 장내 안내 방송 하잖아요. 네. 그거 좀 정확하게 좀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중들을 좀 이해를 네. 시켜주고 그러니까 감독이 막 긴 시간 이렇게 항의하다가 뭐 퇴장 당하는데 그냥 네. 뭐 김태형 감독 지금 퇴장 당했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어떤 상황이고 네. 어떤 걸 어필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퇴장을 시켰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 관중분들은 무슨 상황인지도 이제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굉장히 긴 시간 기다리시는데 사실은 조금 그 어차피 그 관중분들을 위한 안내 방송인데 어떤 심판들은 뭐라고 하는지 잘 안 알아듣죠. 요즘 비대표님 주신다. 뭐 그게 약간 샤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샤이해서 그러니까. 요즘 그거는 이거 좀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심판들의 숙명이잖아요. 그렇죠. 심판들이 어차피 안고 가요. 그걸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마이크를 잡았을 때는 팬들이 이해시키려고 마이크를 잡은 거 아니겠어요? 네네. 궁금증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판분들도 각자가 다 뭐 그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많은 기록이 쏟아져 나왔던 한 주였는데요. 대기만성 기록의 사나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삼성의 박병호 선수가 한미 통산 400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KBO에서 388개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12개 포함해서 이제 400 홈런 달성을 했고 박병호 선수의 또 커리어를 살펴보면 LG 시절에는 사실 이제 좀 만개하지 못했다가 히어로즈 이적 후에 이제 KBO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에서도 또 미국 경험 다시 히어로즈 돌아와서 또 홈런왕 KT 삼성을 거쳐서 이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파워 타자죠. 그럼요. 박병호 선수는 네. 대단한 파워 타자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뭐 기복도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만 역시 대단한 파워를 가졌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타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박병호 선수가 미국 가서 뭐 큰 성공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만 돌아왔어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홈런 타자 그러면 박병호 선수가 생각날 정도로 대단한 파워를 보여줬던 거죠.
그렇죠. 하나 좀 네. 재밌는 건 박병호 선수는 역시 마음이 좀 여린 것 같아요. 네. LG에 있을 때 그렇게 홈런을 많이 치지 못하다가 야구장이 조금 이렇게 담이 났고 가까운 곳에 목동구장에 가고 180 몇 개를 내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조금 그런데 가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삼성으로 이적을 하더니 나이언주 파크를 가면 나이언주 파크가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좌우가 그렇죠. 거기 가서 홈런 때리고 있는데 원정 나오면 지금 지난주에도 지금 창원 가가지고 하나도 때리지를 못했어요. 네. 그거 보면 박병호 선수는 뭔가 좀 그런 그 운동장의 영향도 좀 심적으로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박병호 선수는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400 홈런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참 대단한 타자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합니다. 네. 예. 12개 이제 더 치면 KBO에서만 400 홈런, 이승엽, 최정 두 명만. 지금 페이스면 예. 좀 가는 거지 않을까요? 예, 올해 안에 뭐 충분히 네네. 12개 뭐 이상은 충분히 때려낼 것으로 보이고, 이승엽, 최정만 기록했던 KBO 400 홈런의 고지 이제 박병호 선수도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아섭 선수입니다. NC의 손아섭 선수가 2,500안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 전날 이제 4안타를 치면서 2,499안타 만들고 15일 경기에서 홈런으로 2,500안타를 달성을 했는데요. 어제 또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서 이제 박용택 해설위원의 기록과 3개 차이. 예. 아마 이번 주에 신기록이 나올 것 같죠. 네, 나오죠. 예. 본인이 그걸 알고 이미 그 장갑이나 배트에다가 다 왕자 쓰고 하더라고요. 역시 손아섭 선수는 왕이 될 만한 왕이다.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최다 안타왕, 통산 최다 안타왕 손아섭. 사실은 뭐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지만 프로 초창기에는 이렇게 바로 터지진 않았고 2010년에 이제 4년차 때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안타를 쳤습니다. 이제 손광민에서 개명을 하고 그 다음 시즌부터 네. 터졌는데 뭐 최다 안타 왕도 4번이나 4시즌이나 했었고, 8시즌 연속 150안타라는 또 대기록도 있고, 이제 KBO 최다 안타 왕의 고지까지 박용택 위원이 그 달성하는 날 본인이 직접 축하를 해주겠다고 또 했는데, 네, 그 박영택 의원도 정말 대단한 거죠. 대졸이 2,500개를 넘게 안타를 때려냈으니까요. 예, 그 4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길잖아요. 예. 예. 손아섭 선수도 고졸로 나와서 이제 경지수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역시 꾸준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에 통산 최다 안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뭐 손아섭 선수가 여기서 그치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뭐 한참 전성기 때처럼 타격을 하고 있어서 이 기록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박용택 위원이 그 신기록 달성할 때도 그 전 기록 보유자였던 양준혁 위원이 이렇게 꽃다발 가지고 와서 네, 직접 네. 축하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또 신기록이 나왔을 때 이렇게 그 전 기록 보유자가 축하해주는 또 전통을 이번 주가 NC가 잠실하고 인천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이번 주 내에 달성이 되면 또 박용택 위원이 직접 축하해주는 훈훈한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고, 잠실수 만들어 내겠는데요? 그렇죠, 박영택 예. 의원 뭐 지방으로 안 가도 되겠는데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네, 또 4개만 더 치면 됩니다. 손아섭 선수의 대기록 이제 이번 주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용호 선수입니다. 최용호 선수가 1,600타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에서 6타점을 폭발시키면서 통산 이제 1,604타점, KBO 최다 타점 1위. 최용호 선수야말로 이제 대기만성의 정말 대명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삼성에서 한번 이제 방출이 됐다가 군대 다녀와서 재입단을 하고, 그러니까 한 7년차 때부터 대졸 7년차 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전이 된 최용호 선수인데 KBO의 굵직굵직한 기록들을 다 갈아치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영훈 선수가 모든 선수들이 지금 뭐 후배 선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야구 팬 분들은 최영훈 선수가 애초에 에아순인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사실은 포수로 들어왔고 그렇죠. 포수로 들어와서 포지션 변경을 하면서 지금 이 대기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로에 들어와서 꼭 자기 포지션을 바꿔도 이런 좋은 타격들을 하다 보면 이런 기록들을 이런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41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타점을 막 이틀 연속 막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50세까지 야구를 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영훈 선수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재훈 선수 이야기를 할 때 내려놓고 야구를 하면 훨씬 더 편해지고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최영우 선수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자기 개인 그 기록에 막 욕심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팀이 좀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서 우승을 한번 더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자연스럽게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록은 스스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다 보면 기록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야구 기록이 그렇습니다. 근데 최영우 선수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차분하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최영우 선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야구를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50세까지 할 수도 있고 뭐 요즘은 뭐 체력 관리 잘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하면서 기록들을 조금 더 쌓아가면서 후배들이 그를 쫓아가는데 굉장히 힘겨워하면서 그걸 또 기록을 갈아치우고 하는 모습이 이 KBO 리그에서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입니다. 예. 예. 한국 시리즈 우승도 5번이나 했고 골든글러브 6번, 뭐 홈런왕, 타격왕, 최다안타왕, 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뤄 나가고 있는 최영우 선수인데 아직 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 그렇죠. 예, 예. 여기서 또 얼마나 더 추가가 될지 아직도 우리는 뭐 지금처럼 하면 뭐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에이징 커브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타자 쪽에 최영우 선수라면 지금 투수 쪽에는 오승환 선수가 또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이브 단독 1위인데 KBO 리그 최고령 세이브 왕 도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세이브 왕이 된다면 한미를 통틀어서 최초의 40대 세이브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도 샌디에고의 트레버 호프만이 38살에 세이브 왕 했던 게 최고령 기록이고 일본에서도 주니치의 이와세가 38살, 만 38살에 세이브 왕 했던 게 최고령 기록인데 40대는 아직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오승환 선수도 지금 뭐 물론 일요일 어제 게임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만 3세이브를 또 추가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의 변진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 김태균 선수가 과거의 오승환 선수 거의 비슷한데 과거에는 오승환 선수가 딱 김태균 선수 지금 하는 모습으로 투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스피드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변화구를 가지고 마운드 위에서 경기 운영으로 결국은 이제 상대 타자들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경우 세이브 선두를 달리고 있고 뭐 지난주 일요일날 뭐 실패를 했습니다만 어느 투수나 실패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승환 선수가 만약에 지금 임창민 선수와 김지현 선수가 보강이 됐습니다만 만약에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삼성이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42살.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지금 82년생이니까 프로야구 태동할 때 태어난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야구를 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승환 선수 하면 역시 그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는데 야구 선수들의 변신도 무죄입니다. 타자들도요. 2할 오픈을 계속 치고 있으면 모든 걸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할 오픈을 치는 것이나 바꿔서 한번 도전해서 3할을 친다고 한다면 그건 한번 변신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승환 선수 딱 그 케이스거든요. 자, 그 힘으로 안 된다. 오케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술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구를 만들고 제구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 약점을 찾아서 내가 투수 생활을 해보겠다. 그게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죠. 나이 42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승환 선수는 글쎄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뭐 정혜영 선수라든지 이런 쫓아오는 선수들에게 결국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마운트의 세이브가 말하면 차지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그러니까 커리어에 한번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변신을 두려워하는 선수들은 이게 살아남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나이 들어가면서 있는 선수들 네 선수를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 하는데 에이징 커브는 추락하는 게 아닙니다. 비행하는 겁니다. 오. 꾸준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런 좋네요. 마음을 가지고 에이징 커브는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하는 것이다. 네. 너무 좋은데요. 지금 진정으로 감탄하는 거죠. 진짜 진심입니다. 예.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고. 옆에서 항상 팬들의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있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얼마나 욕 먹는데요. 왜 저를 이렇게 불신하세요? 저 항상 진정성 있게. 아니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항상 진정성 있게. 얼마나 뭐라고 하길래 저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이미지를 그렇게 쌓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 이제 야구에를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보다 오래 저도 계시, 저도 좀 이렇게 저보다 중계를 오래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선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좀 포장해서 이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노후를 편하게 보낼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노후 이미지 제가 그러면 옆에서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하여튼 이 네 선수들은 아직 뭐 에이징 커브가 아직 안 됐잖아요. 네, 다 네. 좋은 거니까 설령 그때가 되더라도 그건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동안에 많은 걸 쌓아왔기 때문에 그냥 서서히 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끝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추락 아닙니다. 예. 비행하는 거. 예. 아, 너무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슈입니다. 자, 상위권 경쟁 앞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40승 팀이 3팀입니다. 일단 토요일에 두산과 기아가 같이 40승 선창을 했고 LG도 일요일에 승리를 하면서 지금 3팀이 4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40승 선착팀의 정규 시즌 1위 확률이 역대 사례 봤을 때 63.2%라고 하네요. 토요일에 이제 시간상으로는 두산이 조금 빨리 이겼기 때문에 두산이 조금 먼저 40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가 이겼고 어쨌든 의미가 있는 기록입니다. 40승 선착은.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오프닝 때 한줄평이 점점 밀어서기잖아요. 네네. 점점 밀어서기예요.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순위 싸움도 그렇고 포스트 시즌 가가지고도 어느 팀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4위 삼성까지도 사실 지금 충분히 상위권에 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아, LG, 두산, 삼성 지금 3게임 안에서 뭐 주마다 지금 1위 자리도 한 번씩 바뀌고 지난주에는 있고. 두 경기를 안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좀 벗어난 게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사정권 안에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위권 나름대로 3연전 하면 거기서 연승하면 순위가 확 바뀌어 버리고 상위권 나름대로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키움도 지금 계속해서 중위권을 놓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제 6월쯤이면 뭐 약간 그룹이 약간 상위권 그룹, 중위권 그룹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올해는 뭐 지금 그룹으로 지금 볼 수가 없고 네. 예, 모든 팀에게 좀 기회가 열려 있는 네.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선발과 불펜 투수들이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더더욱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타격이 얼마나 탄탄하게 꾸준하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순위는 계속 바뀔 수가 있다. 네. 지금 KT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1승 5패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건 공격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투수도 안 되지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공격이 안 되니까 결국 기아한테 뭐 한 점 내고 두 경기 한 점 내고 졌잖아요. 네. 그걸 그렇게 해서는 순위를 끌어올릴 수가 최하위로 안 떨어지면 다행인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타선 경쟁력으로 예, 예. 예, 지금 예상을 해야 현 된다. 각 구단 10개 구단의 투수진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순위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흥행도 아주 파란불입니다. 지금 벌써 500만 관중 달성을 했고 역대 두 번째로 빠른 페이스라고 하는데 1000만 관중 페이스라는 얘기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특히나 뭐 한화 이글스는 올해 지금 좌석 점유율이 96.6%라고 합니다. 매진도 벌써 26번이나 됐고 물론 이제 12,000석이라서 조금 작은 구장이지만 거의 그러니까 한화 야구하는 날은 거의 다 찬다는 이야기예요. 네. 예. 한화가 좀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또 전 구단이 홈 평균 관중 10,000명 이상을 지금 기록을 할 정도로 좀 골고루 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너무 좀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네. 관중 수뿐만 아니고 지금 시청률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준혁 캐스터가 있어 그런 거죠. 예. 저는 이렇게 이준혁 캐스터를 오늘 위해 주는데 옆에서 비웃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또 야구 팬들이 오프더 야구를 보신 분들에게는 얼마나 저 사람은 이준혁 캐스터를 뭐라고 하길래 저렇게 준육이 들어가고 앉아 있냐 이런 느낌이라 받게 하고 서글픕니다 제가. 시청률은 뭐 우리 이순철 위원님 덕분이고 작년 비슷한 기간 제가 그런 단어 되게 싫어하는 거 알죠? 알겠습니다. 그 누구 때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시청률도 지금 작년 비슷한 기간 대비해서 훨씬 지금 높게 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성원 보내주시는 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도 중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저희가 또 이번 주는
같이 또 광주에 갑니다. 중요한 경기잖아요. 네. LG 기아. 그렇죠. 예, 오, LG 기아 1, 2가 좀 대결하는 거잖아요. 아주 네. 엄청난 시리즈 중계를 그런데 저희- 거기다가 지금 두 팀 지금 매치업이 기가 막힙니다. 뭐 네일 선수도 양현종 선수도 나오고 맞아요. 여기 예. LG도 지금 뭐 선주영 선수도 나오고 엔스 엔스도 선수도 나오고. 나오고 켈리 선수도 예. 나오고 매치업이 거기다가 타격이 또 그래서 과연 투수들이 과연 이 양 팀의 타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기대가 돼요. 뭐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 2위 팀 간에 사실 뭐 1, 2위 팀 붙으면 우리가 흔히 뭐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다 이런 표현들 그렇죠. 많이 예. 하는데 물론 지금 상위권이 너무 치열해서 이거 그렇게까지 예.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러니까 가능성이 가장 많은 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 둘이 또 완벽한 호흡으로 좋은 네. 중계 방송을 뭐 호흡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폭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광주에서 뵙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오프더 야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